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3일 2021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6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가 보고한 2021년도 상반기 회계보고를 8월 9일 공고했습니다. 회계보고 내역은 공고일로부터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정보 공개 또는 사본 교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21년 청소년의회 정책 캠프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회원 등 청소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정책 캠프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사 신입기자를 대상으로 내년 양대 선거를 대비하여 공정선거 보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주요 심의 사례와 통신사들의 역대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에는 2021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6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3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6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각 정당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2억여 원, 국민의힘 46억여 원, 정의당 7억 6천여만 원, 국민의당 3억 4천여만 원, 열린민주당 3억 2천여만 원, 기본소득당 800여만 원, 시대전환 400여만 원, 민생당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에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하는데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하는데요.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자녀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경상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보조계상 단가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2021년도 상반기 회계보고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9일 이 후원회 회계보고를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8월 9일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앙당 후원회나 국회의원 후원회가 제출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정보 공개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후원회 회계보고의 공고와 열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계보고서 제출 문서, 재산명세서, 수입지출 총괄표는 공고일부터 열람과 사본 교부가 가능하고 수입지출부는 연간 30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열람과 사본 교부가 불가하지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와 그 밖의 과목은 공고일부터 열람과 사본 교부가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가능하지만 사본 교부는 받을 수 없고 연간 300만 원 이하의 후원금 수입 내역에 대한 예금 통장 사본은 열람과 사본 교부 모두 불가합니다. 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 수입 내역에 대한 예금 통장 사본 열람은 공고일부터 가능하고 사본 교부는 불가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 수입 지출 내역의 입체적 분석 등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누구든지 중앙당 후원회나 국회의원 후원회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21년 청소년의회 정책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회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 캠프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8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2021년 청소년의회 정책 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의회 정책 캠프는 청소년의 사회 문제에 대한 입법 청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유권자로서의 주권의식과 선거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올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회원 등 청소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2021년 청소년의회 온라인 정책 캠프는 강의 분야와 참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강의 분야는 입법 청원안 작성 등을 위한 법률 강의, 미디어 시대의 올바른 선거 정보 습득 방법 등의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 비전 제시 특강으로 진행했고, 참여 분야는 대표 안건을 결정하고 입법 청원을 작성하는 등의 상임위 회의와 입법 청원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본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신입 기자를 대상으로 내년 양대 선거 대비 공정선거보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대비해 신규 언론사나 잦은 조치 이력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심의 기준과 주요 심의 조치 사례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 보도를 사전 예방하고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공정 선거 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시한 공정 선거 보도 교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주요 심의 사례와 통신사들의 역대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심의 기준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선거에서 불공정 선거 보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언론사들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와 여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공정 선거보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선거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공표되거나 유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3가지 유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둘째,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셋째,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 낙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판례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또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어떤 진술이 사실 주장인가 또는 의견 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 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등에 땡땡 고등학교, 땡땡 대학교 입학이라고 공표한 행위, 실제로는 후보 단일화 협상이 없었음에도 범야권 단일 후보라고 연설할 경우, 국회의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전 및 축하 화환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표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등으로 선거의 공정을 심하게 해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회 혼란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와 다르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이라면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상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상대 후보자가 사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경우, 상대 후보자가 청와대 정식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임시비서관에 불과하였던 것처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표한 경우, 상대 후보자가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거리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연설한 경우 등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경선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후보자 등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매수죄나 선거자유방해죄 등과 함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크게 해치는 불법 행위의 전형으로서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중대선거범죄로 후보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대비하여 비방,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각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선거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호주의 투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의무인 나라가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는 투표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선거월드, 오늘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의 선거 역사부터 살펴볼게요. 호주에서는 1901년 1월 1일부터 투표가 시작되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시민은 반드시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지 않거나 선거권이 있음에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제도 때문인지 호주의 투표율은 90%에 달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 중 단연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호주에만 있을까요? 좀 더 찾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약 32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볼리비아의 경우 투표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면 호주와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하지 못하는 처벌까지도 내려진답니다. 벨기에에서는 15년 이내에 4번 이상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 동안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럼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싱가포르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를 시키게 되는데 이를 회복할 방법은 벌금을 내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리스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한다고 하네요. 의무투표제, 민주적 선거에서 끊임없이 열띤 논쟁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선출자의 대표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요. 투표를 강제하면 오히려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크게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투표의 의무화, 강압적이라는 생각도 다소 드는데요. 이러한 강압적인 의무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는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소중한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2일 기준 모두 14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 내 민주시민교육 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자료는 청소년용과 교사용 리플릿, 책자, 동영상 등으로 제작됐는데 유권자의 정의, 선거 절차, 선거운동 방법, 선거 교육의 의의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KCTV 제주방송에서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과 민주주의 가치 전파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레TV와 BTV 케이블, KCTV 제주방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